진통제를 먹고서라도 만났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프다는 전제가 있어요. 아픈데 진통제 먹고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난 거군요. 그럼요. 지금 화면 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을 했죠. 그런데요. 이게 어제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16일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후에 첫 공개 외출을 했는데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찬한 날과 겹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며칠 지나죠. 3일 지나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한 겁니다. 앞서서는 전 비대위원들은 만났는데 대통령의 만남 제안은 거절을 일단 한 거예요.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요. 자, 그러자 이게 며칠 벌써 지났는데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갈리는 목소리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뭐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네.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저는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아니 뭐 아프더라도 좀 진통제 먹고 웬만하면 갔어야죠.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라는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해요. 약간의 질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안에는. 근데요. 반면에 이분은 뭐 킹메이커라는 얘기도 듣고요. 가끔씩 어떤 인물 보고 별의 순간 이 얘기 자주 꺼내신 분이죠.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안 갔다 보내면 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거를 거절합니까? 갔어야죠 라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제 당 밖에 계신 분들은 멀어져야 뭐가 된다. 또 이런 뭐야 이게 훈수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인영 변호사. 네.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만났어야 했다는 주장과 당 밖에서는 뭐 장래 정치적인 미래를 보면 멀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따로따로 나오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통제 4알이라도 먹고라도 가셔야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유우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못 이기는 척 가서 한번 같이 식사하고 다시금 이게 당정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까 권영세 의원께서는 예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혹시 것이죠. 약간 좀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신 분들, 지지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저희도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을 보고 봤는데요. 약간 험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차나 아니면은 순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순서요? 왜 첫 번째로 불러야 될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냐 이건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전체적인 전국을 논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로 불러야 될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부르고 4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 비춰봤고, 그러고 나서 그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매 기사라 하면서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얹었지 않습니까? 배신자, 폐쇄자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속이 조금 상했을 그 가능성이 좀 거절한 크겠죠. 배경에는 그 만남이 먼저 있다는 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총선할 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그 일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링겔 투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맞고, 예. 지난 그 4월 16일 날 그 비대위원들하고의 식사에서도 내내 재채기, 기침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조정은 의원 말씀처럼 두 알 먹고 가야 돼. 두 알이 아니고 네 알이라도 먹고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형님, 동생 하면서 좀 새로 한번 우위를 다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원팀 정신은 조금 더 회복하고 야당으로부터의 어떤 이간질 뭐 이런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들고 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갑자기 뭐 당 밖에 이간질 이런 얘기하니까 웃으셨는데 뭐 그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강성필 부위원장 아까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에요 지금. 당 밖에 인사긴 하신데 워낙 이제 이분은 어떤 정치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약간 점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워낙 대통령과 멀어져야 정치적인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저희 진보주의자도요. 예. 대통령이 부르면 갑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고요. 간다. 예, 또 이간질 안 합니다. 저희.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 한동훈 그 전에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건강상 이유로 오찬을 거절하고 또 비대위원들하고 식사했던 거 사실 있잖아요. 그거를 둘 다 비공개로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알려지지 말았어야 네. 된다. 본인도 안 갈 거면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또 그 비대위원들하고 식사한 거를 왜 알립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비난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의의 의미로 저는 다 공개해버린 거라고 그런 게 생각해요. 알려진 내용 자체가 그렇다. 네, 그런데 이건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 정치를 더 배워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한다. 예. 이제 그게 있는 거고, 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은 뭐 절반은 멀어져야 맞고, 된다 그래요?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한없이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으면 동의하고 찬성하고 칭찬해야 되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반대하고 지적해야죠. 예.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최적의 스탠스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이요 아무리 힘 빠져도 예. 대권 주자를 만들어주지 못해도 대권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예. 또 무턱대고 막 찬성하잖아요. 예. 당원들도 싫어하고 국민들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사안사안에 맞춰서 국민의 민심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뭐 무조건 멀어지고 무조건 가까워지고 그거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평가와 뒷말들이 나오는 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밤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보실 명의로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입장을 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요. 어떤 분이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참여하는 단톡방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확인 안 된 추측을 사실처럼 발언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요. 이 입장을 낸 까닭은요. 그 입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이 언론에다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밥 먹자 한 거예요. 장서경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밥 먹자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밥만 드시고 가셨고 윤한 갈등은 1, 2차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4번이다. 대통령께서 4번 크게 화가 났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태는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
김기용 전 부대변인. 네. 뭐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모두 극대노했다. 근데 뭐 더 극대노했다. 그리고 4번의 뭐 충돌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더 이상 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첫째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뭔가 이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네, 지금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제가 낙선 인사를 할 때 와서 같이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번에 회초리를 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실망스럽게 그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믿고 싶지 않고 정말 책임 있는 자세에 있어야 될 분들이 그렇지 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합니다. 예. 김정수 위원장관 지금 어제 국민의힘 공보실이 내놓은 입장 중에서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단톡방 얘기 이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유감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일단 단톡방 부분은 강하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부분 뭐 극대노했다, 4번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그냥 사실이 아니고 추측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톡방이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있었겠죠. 웬만하면 어느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일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다 전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소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또는 어떤 보수층 내부의 분열이 있는 부분을 갖다 봉합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극대노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근본적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인 말에 의하면 4번 정도 윤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갈등이 1월 21일 날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부응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관섭 지금 전 비서실장이 와서 비대위원장 사퇴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별 내용도 아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거기에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되게 낮은 수준의 얘기였었는데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그나마 지지율이 좀 좋을 만한 상황에서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또 황상무 또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확 떨어진 측면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 미래 그 비례 순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 공천 이게 실제로 논란이 많아서 이철규 당시 지금 요 원내대표로 얘기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월 1일 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지금 직전과 직후에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본인은 극대노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본적 한계는 있었다. 근데 그 근본적 한계와 관련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를 만난 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고 하면 좀 절망적인 측면,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저 같으면 극도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후에 내가 대통령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나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고민을 했을 것이고, 전 그런 고민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겠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극대노 이런 걸 다 떠나서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과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경험치가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변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 그런 정치를 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 한계를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야권의 갈라치기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이게요? 이거 갈라치기 아니면 이게 갈라치기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갈라치기냐고요. 우리가 법률 용어로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CBS에서 논설위원회라는 분이 누구한테 들었냐? 직접 들었겠어요? 몇 달이 건너서 들은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했겠죠. 취재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 비대위원들끼리 모임에 있는 분한테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대노를 했다는 것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건강을 이유로 해서 가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야권 특히 좌파 언론 쪽에서 아주 치밀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언론인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이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예. 소위 여기 패널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갈라치기 그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에요. 야권 인사에 대한 총리, 비서실장 인선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예를 들면 언론사에다가 그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간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예. 해석을 하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면 여야가 하는 건 다 이간질인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인영 변호사. 언론이 해석이 아니죠. 이건 팩트에 관한 거 아닙니까? 팩트가 확인이 된 거냐고를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대노했다고 한다고 하면 극대노했다 그 이렇게 근거가 설명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확인하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갈라놓는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굉장히 대해서 신속하게 사실은 입장을 사실관계를 냈어요. 밤에라도 밝힌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예. 극대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알 수 없는 거를 막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언론인이 얘기했길래 지금 그런 내용이 예. 정치권에서 굉장히 회자가 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극대노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느꼈을 거다. 왜? 얘기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예. 본인은 좀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왜 그런 선거판을 만들었을까? 오히려 좀 자유롭게 대통령이 좀 비판해라. 어떠나?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본인이 이렇게 취재를 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정치권에 약간 파장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극대노란 표현. 정치권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서울 향해서 극대노였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추측을 마치 사실처럼 지금 얘기한 거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요거 짧게 강성필 부위원장하고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 똑같은 질문 드릴 건데 강성필 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만날 걸로 보십니까? 결국 만날 겁니다. 만나긴 만날 건데. 시기의 문제입니까? 그냥? 시기의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 국민의힘 공보실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아니 그 알림할 시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전화 통화했다. 그럼요. 그런 일이지 무슨.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그 대통령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만나시긴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든 두 분께서 시간의 어떤 총량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날 때 대통령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안아주셔야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스르르 놓겠지만 만약에 어색하게 하나만 한 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둘이만 오고 가면 만남 이후에도 계속 어색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태도에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 요 질문에 더해서 일단 만날지 결국에 만날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가 없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건 할 만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아는 거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을 하거든요.
진행자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오.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만난다는 보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프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예. 좀 더 정무적이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이유를 땐. 설명할 때 네, 뭔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있을지 진짜 않았을까? 아파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르게 물론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 때 이제까지의 어떤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것 사실은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거 뭔가 그렇죠. 증폭되는 건가라는 네, 해석이 그렇습니다.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책임성을 가져야 될 뭐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대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분은 더 대노했다, 더 극대노라는 저는 그런 얘기가 표현 나왔죠. 자체에 대해서는 예. 좀 더 뭐 기자이긴 하지만 예. 그런 표현 자체가 대노, 극대노 뭐 이런 표현 자체는 약간 선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통령한테 좀 더 정무적이고 좀 더 큰 틀에서 큰 어른으로서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기영 전 부대변인께서 뭐 가장 최근까지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으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나를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은 총선 결과에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한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때, 특히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자분들이 보고 계실 때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국민의힘 예. 지지하는 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책임에 대해서 저부터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을 때 잘 되는 집은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지만 안 되는 집은 또 하나하나 책임론에 이렇게 시달리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저희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선거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재명 예. 두 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특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예. 선거 과정이나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고 그분들보다는 우리를 부족하지만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고 패착이고 오만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그 준엄한 심판, 예. 그 민심의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국민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기영 전 부대변인이 원외 낙선자 분들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